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느닷없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쿼드 동맹국인 인도를 이유 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미 해군의 알레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USS 존 폴 존소가 인도 락사드 윕 섬 근해에서 자유의 항해 훈련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 정부의 사전의 양해도 얻지 않은 점입니다. 이 해역은 인도의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중공에 맞서 연합하는 동맹국이면 양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 해군이 통보도 없이 군사훈련을 벌이자 인도가 분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당장 주권 침해라면서 이런 큰 실수는 쿼드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군이 인도 해역에서 자유의 항해 훈련을 할 때는 인도 정부에 사전에 알리고 양해를 얻었던 터라 바이든 행정부의 행위에 인도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미 해군이 즉각 성명을 내고 인도의 반발은 뉴델리와 워싱턴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점입니다. 인도는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위를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측은 미 해군의 막무가내식 행동이 남진해에서 자유의 항해를 무시하는 중공과 비슷해 쿼드의 대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논리는 인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국제법에 배치되는 지나친 영유권 주장이란 입장입니다. 반면 인도는 중공이 남진해에서 불법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고 주변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락사드 윕섬은 자연섬이라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유엔 해양법도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사훈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인도의 입장입니다. 더구나 중공에 맞서 쿼드까지 구성했는데 미국이 갑자기 우방국에 도발적 행위를 하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공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중공은 인도와 미국의 군사동맹이 공유하는 기본 가치가 없다고 선전해왔습니다. 때문에 인도는 미국이 왜 중공의 선전과 같은 맥락에 엉뚱한 돌발 행위를 하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도는 미국과 일본, 호주 해군이 자국 수역에서 훈련하는 것을 환영했고 중공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느닷없이 등에 칼을 꼽고 쿼드 동맹을 배신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공에 대해 보이는 오락가락하는 스탠스는 또 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문제입니다. 미 국무부의 넷 프라이스 대변인은 여러 동맹국들과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가 몇 시간 내에 곧바로 뒤집었습니다. 여러 매체에 해명 메일을 보내 공동 보이콧은 논의도 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콧 얘기가 나오자 자올리젠 중공 외교부 대변인은 보이콧은 올림픽 헌장과 선수들의 이익에 반한다면서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반발하면서 미 국무부를 압박하자 미국의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행동을 보면 가볍기가 그지없습니다. 강한 척 하다가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는 모습입니다. 여러 인도 언론들은 미국의 이 같은 행태가 같은 진영에 있는 동맹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공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바이든 정부가 내던져진 헝겊 인형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맹국들은 미국이 중공과 정면으로 싸워주기를 바라는데도 왜 용기를 내지 못하는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회담에서 블링컨과 설리번이 양제츠 왕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데 대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전당 외교의 진면목을 과시한 양제츠의 처와 딸은 미국 워싱턴 DC에 호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맨하탄에도 강이 보이는 좋은 전망의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교 독립 언론이 제니퍼 정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두 채 저택은 양제츠의 처, 딸의 주소지였습니다. 처와 딸은 미국에서 체류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니퍼 정에 따르면 양제츠의 처 유의 아이 메이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워싱턴 DC에 살고 있으며 중공 정부 소유로 등록된 저택은 $812만 였습니다.
양재치의 딸 양잘러는 2010년 9월부터 지금까지 뉴욕에 있으며 살고 있는 리버사이드 아파트는 그해 177만 달러를 주고 구입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소유자는 양잘러의 남편 옌징보로 되어 있습니다. 양잘러는 2014년 뉴욕 42번가에 166만 달러짜리 아파트도 한 채 구입했습니다. 양잘러는 2010년에 16살에 불과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2011년에 양잘러는 전액 장학금 조건으로 예일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고가의 명문 사립학교 시드웰 프렌즈 스쿨에 다녔습니다. 오바마와 클린턴의 딸, 그리고 보실라의 아들 보과가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양재치의 딸은 공부를 다 마쳤지만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와 딸이 미국에 있고 고가의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재치가 블링컨에게 호통을 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자산 동결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공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인도를 자극한 것 같은 행동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만큼 동맹국들이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대중국 포위망에 일본과 호주를 끌어다 놨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유사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그저 방위 공약이 확고하다는 식의 원칙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일본의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과 만났을 때도 디테일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도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중공의 레드라인만큼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쿼드 동맹국 가운데 미국보다 일본, 호주, 인도가 가치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굳건합니다. 타이완 유사시 가장 위협을 받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지리적으로 타이완이 중공에 넘어갈 경우 그 다음 목표는 일본의 도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남단의 여러 섬들이 바로 중공의 군사 목표가 됩니다. 당장 센카쿠가 위협을 받습니다. 일본 조야에서는 그래서 일본이 타이완과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완이 공격받아 일본 자유대가 개입하려면 미국이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미일 안보 조약에 따른 집단 자유권 행사라는 명분으로 미국과 함께 작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4월 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이 같은 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센카쿠 열도처럼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닌 한 타이완 방어에 미국 없이 먼저 나서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방위 공약은 사실 없습니다.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가 중공군의 침략 시 미군의 자동 개입을 명문화한 미국 타이완 간 상호 방위 조약을 폐기한 이후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타이완 국방부장 추고정이 미국의 지원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입법원에서 발언한 것도 이런 냉정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감하게 밀어붙인 대중공 압박과 아시아의 가치동맹 쿼드는 바이든이 갑자기 되돌리기에는 관성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맹우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엉뚱하게 우방인 인도를 자극하는 것도 타이밍이 아주 미묘합니다. 가치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공과 일촉즉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뒷걸음질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관계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미국에 마치 두 개의 정부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대외관계도 한꺼풀 벗기면 또 다른 속살이 있습니다. 또 국제관계에서 적의 적이 아군이라는 공식도 통하지 않고 냉전시대처럼 이데올로기로 명확하게 갈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